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플랏 일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들도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실명제도 도입이 됩니다. 시장에 좀 활기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약간은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다, 뭔가 이렇게 과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또 거기에 맞는 규제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증시를 보면은 네. 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트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일간 암호화폐 시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11%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원화 기준으로 14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리플도 많이 올랐고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카르다노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뭐 스텔라나 렌 일부 빠진 그런 암호화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주말에 아무래도 이제 3일 정도 우리가 건너뛰고 나서 네.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간에 또 재미있는 이슈가 여러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는 일본의 그런 큰 거래소가 네, 맞아요. 해킹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잘 극복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네.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방을 다지고서 점점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유독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와 더불어서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그 이더리움의 이제 개발자죠. 비탈릭 부타린이 그 개발자 회의 모임에서 샤딩에 관한 로드맵, 그중에서 일부분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샤딩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 작업을 해서 장부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이 채굴자가 결과적으로 옳은 장부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더리움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제 거래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드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더리움이 발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로 작용을 하죠. 검증할 게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거래 그런 장부가 만들어진 속도가 점점 네. 더 길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1번 거래부터 10번, 11번 거래부터 20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검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샤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가기 위해서 당면한 과제가 하나가 바로 샤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분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더리움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요즘 중국은 어떤가요? 시장 분위기? 중국은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규제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칼럼입니다. 하나의 칼럼인데, 과연 중국 규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에 중국이 이제 거래소 폐쇄를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중국 거래소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바로 다 홍콩으로 왔습니다. 홍콩. 그래요? 네, 홍콩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지 못하게 만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거래량이 쏠리면서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그 홍콩 거래소들이 홍콩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붙었습니다. 최근에 뭐 김치 프리미엄, 네네. 한국 프리미엄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상당히 그 거래소 사업이 잘 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거래소들이 바로 쿠코인, OK코인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로 맞아요. 진출을 시도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단순히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딴 데로 이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일본 거래소 해킹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영향을 받았던 코인도 있죠. 네, 이게 이제 금요일 아마 저녁인가 그때부터 이제 대두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역사적으로 이제 8번의 이제 폭락장이 네네. 있었다라고 했는데, 초반에 있었던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거래소에서 해킹 이슈예요. 그 부분이 바로 폭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터지자마자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뭐 코인체크라는 최대 거래소인데 여기에서 해커들이 낸 코인은 무려 이제 뭐 한 5억 3천만 달러 정도? 엄청나게. 최대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를 네. 해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시 하락을 했는데 자 근데 갑자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급등한 코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코인이 뭐냐면은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코인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스라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은 어떤 기능을 한 줄 아세요? 어떤 건가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그럼 하는. 해킹의 위협에 좀 덜 노출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서 실질적으로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그런 거래소는 뭐냐면은 그냥 거래소 사업자가 사업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끼리 서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거래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P2P 거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줬다 그러고 안 줄 수가 있고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것이 거래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모든 코인들이라든지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해커는 바로 거래소만 잘 공략을 해서 털면은 네. 방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뭡니까? 바로 보안이 아주 철저하죠. 네. 그리고 중간 플랫폼이 없이 P2P끼리 거래가 가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를 지향하는 이런 카이버 네트워크스 같은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거래소예요? 코인이에요? 거래소로 이제 지향하는 거죠, 지금. 아. 지금 이제 완벽히 구현된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컨셉으로 나온 코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장표를 보시면은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원래는 그 거래소 그 해킹 이슈가 터졌을 때는 한 3.5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나 터지자마자 모든 코인이 하락하면서 3.1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후에 빠르게 반등해서 4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단시간에 한 30% 정도 네.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체제잖아요. 탈중앙화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소가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해킹이 발생하면 사실상 수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이버 네트워크스가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해킹이 안 생길이란 법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블록체인처럼 완벽한 그런 보안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뭐 잦아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커들의 공격도 점점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슈는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언제까지나 이제 가다 보면 어차피 이제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표에서 네. 좀 더 카이버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투자자와 투자자끼리 이제 교환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 플랫폼이 없잖아요. 근데 중간 플랫폼, 즉 거래소의 역할이 또 뭐가 있냐면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가격을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이 또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환전소가 있어요, 환전소. 네. 그 카이버 네트워크스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토큰을 예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가격 결정 기능 같은 거를 해주는 겁니다. 좀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카이버 네트워크스의 그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제 구동을 하냐면 그 중에서 가장 그 투자자한테 유리한 가격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스의 탈중앙화 거래소의 개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이라든지 네. 그런 계약까지 다 이제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상승 위험이라든지 하락 위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베팅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고도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또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카이버 네트워크스도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서 ICO로 한 토큰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의 이제 개발자, 창시자가 비텔릭 부타린이잖아요. 네. 이 비텔릭 부타린이 미는 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상장한 그런 코인 중에. 그게 바로 하나가 오미세거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드바이저로 이 비텔릭 부타린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텔릭 네. 부타린이 좀 미는 코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킹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이 카이버 네트워크스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트레이더 이략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